너 바나나에 어떤 소가 가장 많이 있는지 알아? 바나나를 먹어봐. 이렇게 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가. 칼륨은 몸에 아주 좋은 거야.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운동기관이나 이런 곳에 좋아요. 인류를 구원할 힘은 바로 중력과 이것에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만이 살길이라고 이야기했죠. 현실에서는 한국 12살 소년의 순수한 상상력이 더해져 나사를 깜짝 놀래킨 사건이 있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봄, 저는 나사 본부에서 열리는 정기기술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커너, 나사의 우주기술개발부 국장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우주의 차가운 물리 법칙을 믿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력, 시간, 공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방정식으로 푸는 일에 익숙했죠. 그러나 그날,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신입 연구원 켈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커너 박사님, 제가 어젯밤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30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나사의 귀중한 회의 시간에 인터넷 영상이라니요.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과학적 사고에 집착했던 것처럼 저 역시 오직 검증된 데이터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켈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켈리. 하지만 정말 30초만이에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12살 이지훈, 태양광 자기복제 우주발전소 발표, 어눌한 영어 자막이 달린 동영상이었죠. 회의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 시간 낭비라는 중얼거림, 귀엽네라는 반응이 들렸습니다. 저도 별 기대 없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까만 머리의 작은 아시아 소년이 있었고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30초는 흔한 학생 발표 같았습니다. 그런데 1분쯤 지났을 때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소년이 그린 도면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에서 박사들이 찾아 헤맨 중력 방정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설계도. 2분이 지나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3분째에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정지해주세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리, 이 영상 원본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번역팀에 요청해서 완벽한 번역본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밤까지요. 오늘 밤이요? 켈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최우선 순위입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35년간의 과학자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흔한 학생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중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었다면 이 소년의 아이디어는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상상력의 힘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번역된 발표 내용을 4번째 읽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12살 소년이 제안한 개념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혁신적 설계였습니다. 소년은 태양광 에너지를 수집해 그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새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복제 기능. 우주에서 스스로 부품을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장하는 우주 발전소. 소년은 이것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테서렉트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했던 것처럼 이 소년의 아이디어는
에너지 위기의 현재와 풍요로운 미래를 연결할 달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현재 최고 기밀로 분류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농담이겠죠? 초등학생의 상상력을 진지하게 논의한다고요? 자기 복제 시스템이라니, 제임스. 당신이 이런 SF에 빠질 줄은 몰랐네요. 그때 30년 경력의 우주물리학자 마이클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계산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이 소년이 제안한 나노 구조체를 적용한다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사들과 엔지니어들이 소년의 설계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국 소년의 설계에는 우리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의 에너지 전송, 물질 재활용, 심지어 저중력 환경에서의 자동 조립 과정까지. 인터스텔라에서 브랜드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순간 저는 사랑을 통해 느끼는 직관이 때로는 계산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박사들의 복잡한 계산보다 더 멀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평범한 발상이 아닙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개념이 현실화된다면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가 두 개로 나뉠 겁니다. 이 소년의 발표 전과 후로. 자정이 지난 시간, 우리는 MIT와 칼텍의 최고 공학자들에게 긴급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물리학적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몇몇 부분은 우리의 현재 접근법보다 우수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인슈타인, 호킹, 오펜하이머. 그리고 이제 12살 한국 소년 이지훈의 이름이 그 목록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발견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교육은 암기식 지식 전달을 넘어 자유탐구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이었죠. 특히 지훈이 다니던 학교는 창의융합 과학 프로그램이라는 혁신적 교육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수학, 예술,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사고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한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백악관 교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한국 교육부의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수학, 과학 성취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한국 교육은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암기와 시험이 아닌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교육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때 한국계 미국인인 저희 팀의 김 박사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교육입니다. 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그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자신이 굶어도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부모 세대는 밤낮으로 일하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죠.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백악관에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나사 분석팀은 이 소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서울 강남구의 평범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학 올림피아드나 국제대회 수상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국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 교육은 암기식 지식 전달을 넘어 자유탐구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이었죠. 특히 지훈이 다니던 학교는 창의융합 과학 프로그램이라는 혁신적 교육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수학, 예술,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사고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한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백악관 교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한국 교육부의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수학, 과학 성취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한국 교육은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암기와 시험이 아닌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 교육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때 한국계 미국인인 저희 팀의 김 박사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교육입니다. 김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그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자신이 굶어도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부모 세대는 밤낮으로 일하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죠. 그리고 지금 그 결실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 2주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이지훈과 그의 가족, 담임 선생님과의 화상 미팅을 설정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는 대통령의 과학 보좌관을 포함한 최고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작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닌 평범해 보이는 아이. 옆에는 긴장한 표정의 부모님과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군. 저는 나사의 제임스 커너입니다. 소년은 붉어진 얼굴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너 박사님. 제 발표를 보셨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훈 군, 이 자기복제 우주발전소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순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어요. 정전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아예 없었다고 하셨어요.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너무 깜깜해서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저 별들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TV에서 아프리카의 전기 없는 마을 이야기를 봤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회의실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년의 발상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인터스텔라의 쿠퍼가 딸을 위해 블랙홀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지훈 역시 타인을 위한 사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선생님께도 여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우주에 자라나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35년간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과학의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방정식과 수치, 데이터가 전부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12살 소녀는 과학의 본질, 즉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군,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나요? 특별한 과학 수업을 받았나요? 이때 지훈의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수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질문하는 교실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지훈이는 항상 남다른 질문을 했어요. 왜 우주선은 연료를 계속 채워야 하나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지훈의 어머니가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과학자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질문할 때마다 저희는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함께 검색하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의 호기심을 키우는 문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환경. 여기에는 단순한 교육법이 아닌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테서렉트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 군, 당신의 아이디어는 이미 나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 후 나사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훈의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아이디어를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다고요? 미친 소리 아닙니까? 예산 책임자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과학적 발견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3주간의 격론 끝에 마침내 나사 최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훈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기복제 우주에너지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인류는 사실상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구 환경 오염을 극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빈곤 국가들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나사 국장이 말했습니다. 커너 박사,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35%입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6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프로젝트명은 뭐라고 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KIDORIS라고 합니다. 코리언 아이디어 어브 디스트리뷰터드 오버털 리뉴어벌 인터스텔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디어라는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 일면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나사, 12살 한국 소년의 아이디어로 역사적 프로젝트 시작. CNN, BBC,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세계를 이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창의적 교육법을 배워야 한다. 또 다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사가 초등학생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실과 혁신에는 국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된 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과 더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의 학교와 가정을 방문해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탄생한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사 과학자, 한국 방문, 12살. 지훈의 아이디어, 세계를 바꾸다. 온갖 헤드라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훈의 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시설도 첨단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정돈된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지훈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군.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지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인 김민수 선생님이 저를 학교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과학실입니다. 특별한 장비는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죠. 과학실 한쪽 벽에는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훈이 처음 그렸던 우주발전소 스케치도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창의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학생인가요? 저는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학생이지만 뛰어난 성적을 받는 학생은 아닙니다. 수학은 좋아하지만 국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이는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종종 저에게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곤 해요. 선생님, 왜 로켓은 한 번만 쓰고 버리나요? 우주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다음 날 지훈이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가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었습니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지훈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지훈의 방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우주와 별에 관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훈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지훈이의 공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도면들이 그려져 있더군요. 남편이 물었죠. 이게 뭐니?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우주에서 전기를 만들어 지구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지훈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죠. 그래서 저희는 지훈이의 열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평범한 가정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나사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발표한 것뿐인데. 하지만 이제는 부담감도 느껴요. 정말 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 군, 과학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그 다음 장을 쓸 겁니다. 이지훈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유엔은 그를 미래과학 영재 프로그램의 명예대사로 위촉했고, 세계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나사 본부에 웅장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키도리스 프로젝트 12살 소년의 꿈에서 인류의 미래로. 6개월 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형 테스트 모델을 가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래 에너지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정치인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연단에 올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의 미래가 아니라 과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간 나사에서 일하며 저는 항상 더 좋은 기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2살 한국 소년 이지훈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과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잊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지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과학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실험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물리학 박사도 공학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별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전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은 항상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호기심은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성취는 이 호기심을 지키고 키우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연구했지만 이 12살 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기술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는 한국이 만든 기적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년의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지훈은 하버드 대학의 특별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이 14살 소년,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총장은 지훈의 연설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습니다. 키도리스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 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2030년까지 첫 번째 실용 모델을 우주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꾼 한 소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의 천재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인들은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굶어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고,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이자 이제는 과학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우리의 아들, 딸, 그들의 후손까지. 그들은 지금도 상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꿈을 믿을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12살 소년의 우주 발전소처럼 말이죠. 오늘도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